기증 서약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예 잘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저도 전임이 1년차 때 했는데 참고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들에 대해서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간들. 간들간들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바쁘신 2년차 전임이 이소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임이 2년차 이소라입니다. 오늘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통계 연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통계 자료로 분석한 거를 올렸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장기이식 현황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성별, 연령대별, 내사 기증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내사 기증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체 기증자가 많다. 그럼 이러한 내사 기증자들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표거든요. 파란색 표가 남성이고 주황색 표가 여성이거든요. 남성이 조금 기증자가 많은 것 같고요. 50에서 64세까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75세 기증자분들도 계세요. 안타깝게도 1세 미만, 영아인데 불의의 사고나 보통은 영아 급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청소년들도 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30대에서 60대 거기에 몰려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내사자 기증 성별과 연령대별 분포 사항입니다. 장기별, 가족 관계별 생존 기증자 현황이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누가 기증을 많이 한다? 한국은 자녀분들이 부모님에게, 미국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고요. 이 도표에서 파란색은 신장, 콩팥 이식의 가족 관계고요. 주황색은 간 이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계 비속이라는 게 자식을 말하는 거고요. 콩팥 이식은 배우자가 기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간 이식은 자식이 부모님께 기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인척도 있고요. 드물게 여기 타인이 있어요. 친구, 친척, 교회, 지인들이 이제 기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웃 사촌이 가족보다 나을 수도 있고 원래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죠. 다음에 이식자. 간 이식을 받는 사람들은 그럼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기도 사회적으로 아주 활동성 높은 분들 35세 이상에서 65세 이하 거기가 제일 많고요. 남자 기증자분, 내사 기증자가 많다고 아까 했었는데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받는 사람도 50에서 60대는 여성의 남성의 2배네요. 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선생님의 간도 안녕하시죠?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영아, 소아 애들도 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까 기증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1세 미만 그리고 뭐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간부전, 원래 유전적 질환으로 갖고 있던 간질환 때문에 간이식을 받고 있고요. 앞에 있던 소아 기증자가 이 소아 수혜자한테 간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한번 다룰 건데요. 소아 기증자의 절반 이상은 성인한테 배정이 됩니다. 현행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령에서 간이식하기를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 상태나 이런 게 간이식을 받을 만큼 회복할 만큼 충분하다고 그러면 75세 이상에서도 2020년도에 보니까 남자분이 11분, 여자분이 8분이 이식을 받으셨네요. 본인 건강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 1분. 그럼 이렇게 이식하고 나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내사자 돌아가신 분한테 이제 장기를 기증받아서 생존하시는 분이 있고 생체 기증, 살아계신 분이 자기 장기 일부를 기증해서 생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생존율 현황을 보면 저희가 3개월부터 11년까지 이렇게 통계를 내놨거든요. 심장, 폐 모든 장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고요. 3개월은 수술을 직후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생체 기증, 생존 기준을 받았으면 97%, 내사자면 92%가 생존한다고 돼 있고요. 3개월 안에 사망하시는 경우는 수술 전에 합병증, 기저질환 이런 것들 동반하고 있어서 아마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3개월 이내는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감염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환자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다음 편에 또 장기, 단기, 예후에 관한 편을 준비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시기에 돌아가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생존하시는 분들이 장기별로 조금 다르지만은 생존 이식을 받은 분들은 한 81%, 내사자는 71% 정도 됩니다.
장기 예우를 보면 여성분들이 조금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네. 합니다만 보통은 약물 복용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잘 되죠, 그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얘기하긴 힘들고요. 다다다다 음편에 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기증자와 장기이식 추이를 나타내는 표이거든요.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생존 기증자가 제일 많죠. 내사 기증자가 한 해에 한 500명 정도 될랑말랑 하는데 생체 기증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이 장기 구분 없이 나타내는 도표거든요. 이게 몇 배야? 4배 정도 되다가 지금은 8배 정도 지금 많이 그렇죠. 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이식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내사 기증자는 정체되어 있으니까 생체 기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후 기증자, 심장사 기증자가 아주 미미해요. 이 그래프가 올라가야지만 생존 기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식 같으면 지금까지는 사후 기증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대부분 안구, 네. 이거 네. 다른 모든 장기 장기를 포함이니까. 포함해서 네. 이런 기증자들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 통계거든요. 생체 기증은 많이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장기를. 기증자하고 통계가 비슷해요, 그래프가. 근데 내사자는 여러 장기를 나눠줄 수 있죠. 안구부터 해가지고 심장, 폐, 간장, 췌장, 소장, 피부,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장기를 나눠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후 기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또 비슷하죠. 사후 기증자는 심장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장기들이 허혈성 손상을 받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장기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프예요. 이식 대기자가 우리나라에 42,000명, 3,000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간장 같은 경우에 대기자가 2020년대에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간이식은 몇 건? 한 해에? 1,500건. 4분의 1 정도밖에 필요한 수를 해소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신장은 27,00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심장 같으면 770명인데 우리나라 심장 이식수가 훨씬 못 미치거든요. 내사 기증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심장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내사 기증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폐 이식도 마찬가지인데 폐장은 일부를 나눠줄 수 있긴 하지만 생체 기증자한테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고 내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내사 기증을 많이 해주세요. 기증 희망자 추이거든요. 2023년도에 16만 명 정도가 내사 기증 희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2020년도에는 6만 명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증이 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사 기증 희망을 한다고 해서 기증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사후에 가족분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기증이 이루어질지 말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기증 서약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예 잘 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전임이 1년차 때 했는데 참고만 하세요.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그래프거든요. 간이식을 하고 나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사 간이식을 받으면 5년 생존율이 65%. 그거에 비해서 생체 기증을 받으면 79%. 80%의 10% 이상이 차이가 나죠. 왜 그렇죠? 아무래도 내사를 받는 분들이 수술 전에 상태가 더 안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멜드 점수로 응급도를 따지는데 멜드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고 내사 기증자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내사 기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수혜자가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생체 기증하실 분들은 보통 상태가 좋을 때 알맞은 시기에 기증을 받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회복을 잘 하시고 장기 예후도 엄청 좋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사 기증자가 많아지면 멜드 스코어, 응급도가 높은 환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환자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사 이식자 생존율이 미국보다 떨어져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더 많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사 기증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